1.2절로 넘어갈게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리함수는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하고 무리함수는 일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먼저 개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는 어떤 형태냐면 지금 여기 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x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이런 분수 형태의 식을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리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안에 변수 x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무리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는가? 가장 기본적인 y는 x분의 1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가장 기본은 그려보는 거예요. 자, y는 x분의 1. 자, 그럼 x가 0일 때 우리 한번 넣어보고 1일 때 넣어보고 뭐일 때 넣어보고 다 넣어봤잖아요. x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x가 0일 때는 0분의 1이라는 건 일단 정의 자체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x가 0일 땐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땐 일단 빼야겠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0일 땐 일단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x가 0에 가까워지면서 양수일 때는 x가 0에 가까운데 양수일 때는 예를 들면 어떤 값이 있을까요? 0.00001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 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숫자가 x값인데 이 x값은 1에서부터 0까지 생각했을 때 0에 훨씬 가까우면서 이 전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죠? 역수가 되니까 0이 5개가 붙겠죠. 그러니까 좀 커졌죠. 근데 이 x값보다 더 0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역수니까 0이 더 많이 불어나서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0에 가까워지면서 0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0보다 큰데 이제 0보다 크면서 양수인 숫자들을 생각하면 0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엄청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이 전체가 y값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y값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x가 1일 때는 1분의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찍히고 x가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아, 그러면 이때 x는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x가 엄청 커진다고 해서 0이 딱 되는 순간은 없는 거죠. 그냥 무한히 0에 가까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x가 음수일 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값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아, 그럼 이것도 x값이 음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면 그쵸? x의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고 생각하면 0에 가까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운데 음수인 거예요. 0에 가까워지되 음수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001 뭐 이런 숫자. 그거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그것의 역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뭐 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음수이기는 하지만 수치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0에 가까워질수록 음수인데 커지는 거. 그러니까 엄청 작아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 형태의 모양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 x가 0일 때는 정의조차 안 되기 때문에 0일 때에는 어디에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무리함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는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x가 여기 0이 들어가면 0이죠. x가 1이면 얼마인가요? 1이면은 루트 1이니까 1이에요. 2면은 루트 2니까 1.4 얼마예요?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더 커지고 3일 때도 그렇고 4일 때 얼마 되죠? 4일 때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서 둥근 곡선의 형태를 그려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x가 0일 때 지금 시작했는데 이 음수 쪽, 음수 방향에서는 이 축에서는 그림을 못 그릴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x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셈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y는 마이너스 루트 1의 2분의 1제곱. 이거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것의 정의가 i라고 하는 허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해서 실수가 아닌 허수의 개념이 들어간 이런 형태.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양변 제곱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 i는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요. 실수와는 다른 개념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수상에서만 계산을 하려고 하고 실수 공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도 모두 다 실수에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x가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의는 되지만, 그러니까 허수로서 정의는 되지만 우리는 실수에서만 다루기 위해서 x의 음수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x가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뭐부터 시작인 거예요? 0부터 시작인 거죠. 0보다 조금만 작아져도 이 부분이 허수가 돼버리니까 실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x는 0보다 큰 실수에서만 정의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는 여러분이 하나씩 대응해보면 이렇게 생긴 곡선의 형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무한히 커지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준 것 뿐이에요. 지금 지면에 그 공백이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당히 그려서 아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함수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번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A번에 보시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대응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근호 안에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그 양이 있는데 x가 만약에 5보다 작아진다면 0을 포함해서 작아진다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등호는 뺄게요. 자, 그럼 x가 5보다 작아지는 순간 여기에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허수가 돼버린다. 따라서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가 아니라 즉 x-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x는 얼마?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쵸? x가 5만 되면은 여기 자체가 0이 돼서 y값이 0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5일 때는 0이고 그다음에 5보다 작아진다고 하면 허수가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의조차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x가 이제 5보다 큰 순간만 생각해주면 x가 6일 때는 얼마죠? 1이 되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1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7일 때는 루트 2 그죠?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려보면 x가 9일 때 비로소 뭐가 돼요? x가 9가 되면 여기 들어가서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찍히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지금 y는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의 개형을 그렸더니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즉 원점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었는데 지금 A번에서의 문제를 보면 x 대신에
x-5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다? x 대신에 x-5를 집어넣었다는 뜻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오른쪽으로 모든 점을 5칸씩 이렇게 쭉 밀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지금 우리가 그린 이 A번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도 무리함수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시죠. B번은 y가 x-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형태예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분수의 형태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물론 x에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값을 넣어서 대응시켜서 그려봐도 괜찮겠지만 이것도 역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그렸던 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 맞나요? 여기 x-5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x-5가 들어가서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 먼저 그림을 그려서 자, 그러면 x분의 1 그래프를 먼저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곡선이 그려지는데 절대로 x축하고 만나지도 않고 y축하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양쪽으로 분할된 곡선의 형태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x축으로 얼만큼? 5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곡선을 어떻게 한다? 오른쪽으로 5칸씩 쭉 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5칸 똑같이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지금 3, 4분면에 있었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여기에 너무 이렇게 누워서 그렸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이었던 그러니까 이 축이 지금 어떤 경계가 돼서 파란색 그래프, 원래 있던 그래프의 어떤 기준선이었잖아요. 이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거죠. 즉, 이 Y축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 축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뭐였죠?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5다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 직선이 결국에는 이동했을 때, 즉 이 함수의 어떤 하나의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점근선이라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함수가 절대로 만나지 않는 그런 선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Y축에 만나는 어떤 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점의 이름이 뭐가 될 것인가? 자, x가 0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볼까요? 자, C번은 y equal x-2분의 x 더하기 4라고 하는 형태의 유리함수예요. 물론 지금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함수인 거고 x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지금 B번에서 본 것처럼 뭔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분모에도 뭔가 이동한 것 같고 분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즉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을 조금 변형을 시킬 거예요. 자, x-2분의 지금 분자를 똑같이 x-2라고 놓고 여기에 플러스 6이라고 한번 놔보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죠. 지금 x-2분의 x 더하기 4인데 지금 분모하고 이렇게 일치시켜서 식을 변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하나 봤을 때 1이죠.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한 텀을 보면
x-2분의 6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태가 좀 눈에 보이죠? 자, 이것은 결국 뭐다? y는 x분의 6이라고 하는 곡선을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는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번 문제 한번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자, 자, x분의 6이라고 하는 곡선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우선 우리가 여기 B번 문제에서 x분의 1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래프 그려지는 거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6배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함수든지 어떤 상수가 곱해지면 어떤 기울기의 효과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그 기울기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 가팔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x분의 6이었던 x분의 1이었던 그래프보다는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르다. 자, 6이 곱해졌던 뭐가 곱해졌든 간에 x가 0일 때 정의 안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어떤 값에도 취할 수 없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x가 예를 들어서 6이다. 6이 됐을 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6일 때 1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x분의 1하고 비교하면 곡선의 이런 그 기운 정도가 다르겠죠. x분의 1은 이렇게 완만하다고 하면 x분의 6은 이렇게 조금 더 꺾여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x가 1일 때 1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6일 때 1이 되는 거니까 모양이 다르겠죠. 여기에서 다시 뭘 해야 되냐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킨다. 그러면 자, 2칸. 이렇게 오른쪽으로 2칸씩 밀어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밀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점근선은 누가 되냐면 x 이퀄 2가 되겠죠. 원래 y축이었는데 점근선도 역시 2칸을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 즉 위쪽으로 한 칸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위로 올려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그래프도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쪽 그래프는 1사분면 어딘가에 그림을 그리면 대략 맞는데 지금 이 빨간색 요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쵸? X축하고 Y축에 어떤 점하고 교차하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때 Y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거꾸로 Y가 0일 때를 대입하면 그때 X 값을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0일 때 Y는 얼마가 될 것이며 Y가 0일 때는 X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0일 때 넣어주면 자, 값이 얼마가 되죠? 0을 대입을 해주면 y는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면서 x 마이너스 2분의 6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6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니까 x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을 지난다. 이 두 점을 이제 찍어주면 더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겠죠? 0일 때는 마이너스 2다. 그다음 마이너스 4,0을 지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략 그린 거는 잘못 그린 거고 정확하게 그리면 0, 마이너스 2 대략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0 대략 여기라고 생각해서 두 점을 지나는 이런 곡선을 그려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죠.
우리가 물론 컴퓨터가 그려내듯이 엄청 자세하게는 못 그려도 이런 이런 뭐 지나는 점이라고 할지, 그다음에 어떤 점근선을 우리가 점근선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 줘야 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형만 살펴보는 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절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첫 시간에 그 프로블럼 셋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프로블럼 셋은 뭐 매 차시마다 올려주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을 때 그것에 필요한 만큼을 제가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내일 수업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셋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풀어보고 나서 좀 내가 이거는 좀 어렵다 싶거나 뭐 문제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시간을 잡아서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제 얼굴이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1.3절 쪼끔만 하고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1.3절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 2시간 동안 한 거는 그동안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할까 봐 리뷰를 했던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 교재를 보거나 수학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의는 definition, 즉 정의는 약속이죠. 기호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개하기 위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약속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공통적인 약속이고, definition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펜이라고 부르죠. "펜이라고 왜 불러?"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즉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다음에 정리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예제도 풀 수가 있고 응용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함수에서 앞에서 우리 유리함수를 봤듯이 유리함수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x가 뭐든지 다 대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 자,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집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셋이라고 하죠, 집합은. 자,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특정한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 서로 다른 대상들이 모여서 이루는 새로운 대상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생각하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는 원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있는 어떤 조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전공이 뭐 컴퓨터 공학과인 학생의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 공학과가 전공인 학생들을 모아 놓을 수 있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집합이라는 개념을 써서 표현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기호로서 우리가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이 조금 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 전공에서 수학이 많이 쓰이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쓰일 일이 많다면 생각을 좀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기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들 우리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었지만 이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호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만 그 다음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수업에서 또는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이 쓰이는 집합의 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크게 쓸 건데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가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쓸 때에는 이렇게 라지 N을 쓰고 앞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더 그어 주시면 이런 표현이 돼요. 그다음에 Z도 지금 이렇게 한 줄 더 그어 주시면 되고요. Q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 줄을 더 그어 주면 되는 거예요. R도 우리 아까 썼었죠. 리얼 넘버 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냐 보면 지금 N이라고 하는 거는 내추럴 넘버예요. 넘버도 줄여서 이렇게 NBR이라고도 쓰는데 내추럴 넘버를 따서 N이라고 하고 자연수. 자연수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숫자죠.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소들을 쭉 다 쓸 수 없어서 점점점을 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N이다라고 이제 제가 쓰면 아, 이거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집합이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굳이 이거 1부터 2, 3, 4 이런 것들 다 모아 놓은 거예요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와의 기호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내추럴 넘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G라고 하는 거는 정수의 집합이에요. 정수에는 뭐가 있죠? 양의 정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0도 있죠. 그러니까 0하고 양의 정수의 집합, 즉 양수의 집합이고 음의 정수의 집합, 즉 음수의 집합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셋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G라고 쓰고 이것은 정수의 집합이에요. 정수는 우리가 인티저라고 부르죠. 자, 그다음에 Q는 뭐냐면 유리수의 그 집합이에요. 유리수는 그래서 쿼션 넘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P분의 Q의 형태. 그러니까 P하고 Q는 정수에서 온 집합의 원소인 거고 Q는 0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긴 PQ가 아니라 P예요. P가 0이 될 수 없다. P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모죠. 그러니까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P는 0이 아니되 P하고 Q는 모두 다 정수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 놓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다? 뭐 1분의 2도 가능한 거고 또 3분의 4도 괜찮은 거고 또 5분의 3도 괜찮은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나누어질 수 있는 거고 각각은 정수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런 것들도 성립하겠죠. 3분의 마이너스 2. 다 정수잖아요.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인데 분모가 0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유리수의 집합이라고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리수를 우리가 다 나열하기에는 규칙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나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또 다른 기호로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을 했는데 집합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괄호로 썼고 여기 이렇게 바가 있어요. 이 바의 의미는 뭐냐면 서치 대시예요. 즉 뭐냐면 바 이후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이것들을 다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 아래 것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집합이니까 모음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모임이다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집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Q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Q의 여집합 위에다가 C라고 쓴 거는 컴플리먼트죠.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Q의 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유리수의 바깥쪽, 즉 우리가 실수를 크게 나누면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수를 어떤 전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 안에는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고 둘의 교집합은 없기 때문에 유리수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즉 무리수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리수의 집합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R이라고 쓰고 리얼 넘버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R은 결국 뭐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고 유니온이라고 얘기하죠. 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리얼 넘버 R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이거는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집합인 거죠. 그래서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인데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대학 과정에서 보통은 실수 공간에서만 얘기를 해요. 실수상에서의 함수만 다루고 실수상에서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루고 그것들에 대한 응용들을 할 텐데 더 나아가면 전자전기 전공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넘버를 복소 적분도 하고 복소수를 계산도 하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복소수는 사실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복소수 그래서 이름조차 컴플렉스인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는 정의가 이렇게 A 플러스 BI 형태고 A와 B는 각각의 실수의 원소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우리 상상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는 거고 따라서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허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 과목에서는 실수까지만 다루게 되는 거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이는 집합의 기호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고 서술할 때도 이런 기호를 쓰면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패구간과 개구간, 즉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실수라고 하는 기호를 배운 것처럼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함수의 정의부터 해서 쭉 시작을 다시 하고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이어서 전개하도록 할게요.